산불이 잇따르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도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동해안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지자체 산불 진화대원들이 대부분 60에서 70대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시적 기간제 계약직으로 처우도 열악하기 때문인데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028년까지 376억 원을 투입해 사북권과 북산권, 남북권의 농촌과 산촌마을 86곳에 대해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가용한 산불 진화 헬기 9대를 확보하고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비상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만 축구장 만여 개가 넘는 규모인데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계속되면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강원 지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을 비롯한 영남권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남부권과 동해안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시료 습도가 35% 안팎까지 떨어졌고 시속 70km가 넘는 강풍까지 예보됐습니다. 이른바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국지성 바람입니다. 봄철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에서 발생하는데 동해안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남고북저형의 기압계에서 남북 기압계 간의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도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강원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은 대부분 3월과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강원 고성과 경북 울진 등 동해안 5개 지역에서 난 산불은 산림 23,700헥타르를 태웠고 지난 2022년 3월 삼척과 동해시 등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산림 25,000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천년고찰 낙산사를 삼킨 2005년 양양 산불도 4월에 발생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의 원인이 실화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도 대부분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296건 중 74%인 220건이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 담배꽁초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씨나 화원 방치가 46건, 쓰레기 소각이 2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산시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논밭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불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여 주시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질식 소화시켜 주십시오. 기상청은 오는 27일 강원도 전역에 비가 예보됐지만 내리는 양이 적어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 진화대원들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젊은 층이 기피하는 데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예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산불 진화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야산 전체가 시뻘건 물길에 휩싸였고 화선은 능선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화염과 연기가 가득한 산불 현장은 말 그대로 불구덩이나 다름없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이제 안동 등 인근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기관을 비롯해 인접 지자체에서도 진화대원들이 지원을 나왔습니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산불 현장은 위험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진화대원 상당수는 머리가 희끗한 고령의 대원들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죠. 어떻게? 근데 이 경사진대 혹 잔불 전에 내려갔다가 저 밑에서 불이 다시 살아올 때는 우리가 올라오는 게 대피하기가 힘들죠. 불보다 속도가 우리 느리니까.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지자체에 도입된 건 지난 2004년. 산불 위험이 높은 봄과 가을철 6개월 정도만 기간제로 채용하고 임금은 최저 시급이 적용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 층이 기피하는 데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층 외에 지원할 자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전문 진화대가 뭐 시군별로 좀 틀리겠지만은 젊은 층에서 이런 전문 진화대 이런 걸 잘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산불 진화대는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좀 50대나 60대 좀 나이 있는 분들도 지원해서 산불 발생 시 직접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지만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구류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산림청이 전문 특수진화대에게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 방염 마스크와 방염 텐트, 전문 안전화 등을 지급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산불이 나면 일단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에 이 방독면이라든가 뭐 그런 그 방진 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그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많이 열악해가지고. 강원 지역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1,100여 명의 평균 연령은 62세. 일부 지자체의 전문 진화대 평균 연령은 68세에 달합니다. 반면 산림청은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각 국유림관리소별로 12명 내외의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를 선발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앙정부하고도 좀 서로 소통을 해서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수진화대 국유림의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특수진화대를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로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에 가용한 산불 진화 헬기 9대를 확보하고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비상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산불 진화 헬기 5대와 진화차 등 42대, 인력 111명이 추가로 경남과 경북 지역 대형 산불에 추가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도는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에 헬기 17대와 진화차 등 77대, 진화 인력 40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춘천시가 농산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2028년까지 4년간 376억 원을 투입해 사부권, 북산권, 남부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3개 권역의 8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의 매력을 지키면서도 더 나은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 도로를 확충하고 작은 다리와 용수로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합니다. 또 서면대교 개통에 앞서 2030년까지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서면 일대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육동한 춘천시장의 기자 브리핑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농산촌 지역의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편리한 이동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도로망입니다. 춘천시는 현재 남면 관천리, 사북면 이남리, 동면 풍걸리에서 도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남리 농어촌 도로 202호선은 마을버스 교행이 어려웠던 불편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안길, 작은 교량, 용수로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리 949번지 일대 세천 정비가 올해 마무리되면은 장마나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던 수해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주민들의 불안도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농촌 공간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휴 공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농촌 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면대교의 조기 착공과 함께 서면 일대 순환형 교통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서면대교는 춘천의 도심과 연결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2028년 준공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서면 주민들이 이동권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연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2경춘국도 연결을 위한 서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과 춘천 홍천 간 국도 5호선 확포장 사업도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외부 순환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총 18개 노선 230억 원을 투입하는 내부 도로망 구축에도 2030년까지 완료하여 내외부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원주시와 김포시는 25일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자체는 교육발전 특구 조성과 관광지 할인, 고향사랑 기부제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농특산물 유통과 홍보, 직장 동호회의 상호교류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원주시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이 오는 4월 25일까지 전 품목 2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원주몰에 올라온 관내 180여 개 기업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 누구나 발급 가능하고 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합니다. 원주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20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로 0세에서 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는 원령별 검진 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검진 기관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고용률이 80.6%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54.6%로 집계됐습니다. 평창군의 주요 고용 지표를 보면 고용률은 지난 2023년 대비 2.28%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는 26,800명, 상용 근로자 수 8,10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은 특히 청년층의 안정적인 고용과 창업 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비 지원과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청년 농업인 창업 등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제군 원통 오로라길이 강원도 접경 지역 정주 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인제군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북면 원통리 일원의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또 산책로에 쉼터와 숲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 지게차의 전동화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의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2톤급 지게차로 전동화 개조가 가능해야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7,600만 원으로 총 2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